멀지 않은 과거, 유명한 고고학자들은 내전국에서 어떤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인류의 운명을 바꿀 엄청난 힘이 있다고 전해지는 아크라는 상자. 그 안엔 알 수 없는 문양이 새겨진 석판이 들어있었는데 성질 급한 내전국의 장군은 섣불리 석판에 손을 댔고 석판이 파괴됨과 동시에 세계에 이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わあ、すっごい太った鳥。いいなあ、鶏肉。美味しそう。 평범한 고등학생 우르시바 링카. 존재해선 안 될 하늘을 나는 펭귄을 줬다. 하늘을 나는 물고기한테 휘말리는 기이한 사건을 겪은 소녀. 사건 이후 머리가 하얗게 변하고 몸이 물체를 통과하는 신비한 능력을 얻었는데 다행히 능력에 대해 아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意識を床に集中するんだ。でないと下に落ちちゃうよ。床？ってあんた誰？え？ 물고기와 함께 나타난 아즈마 교타로라는 소년. 링카보다 먼저 초능력을 습득했고 링카의 안부가 걱정돼 집까지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リンカ、無事だったか。お父さん。今はどこにいる。私は上野のバイト先の近くだけど。 같은 학교인 덕에 초능력을 진정시키고 학교로 향하는 길이었는데 온갖 차들이 뭉쳐 굴러다니는 괴현상이 발생. 발생의 근원은 다름 아닌 링카의 아버지였습니다. 능력을 각성하자마자 유용하게 써먹을 링카. 딸의 발차기에 맞은 우르시바 린도는 그대로 실신했고 능력이 해제된 틈에 효타로의 텔레포트로 현장에서 도망쳤습니다. じゃあ私バイト行ってくるから絶対外出ないでね。おお。え？ 다행히 아빠는 무직이니 집에 묶어두고 조금 불안한 일상으로 돌아간 링카. 최근 박물관의 귀중품이 도난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링카는 어쩐지 교타로가 의심됐고 능력으로 몰래 박물관에 잠입해 범인으로 알려진 괴양과 만났습니다. あずまー！何やってんですか？よりによって強盗だなんて。待った！僕じゃないって。 효타로는 범인을 찾아 박물관을 돌아다녔지만 범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자신이 누명을 썼다고 했는데 그때 보물을 노린 진짜 강도, 투명한 능력을 갖고 있는 블랙비스트란 여성이 등장했고 당연하게도 이를 방해하는 링카와 효타로를 공격. 링카는 전직 강력계 형사인 아버지로부터 꾸준히 특공 무술을 전수받아왔기에 이 정도 궤도를 때려잡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つがい！ふっ！最近！ 진짜 사람 잡겠다. 話あるんだけど、一緒にお昼どう？なになに？リンカの彼氏？すっごい！ 링카에게 구구절절 자신의 꿈을 얘기하는 교타로. 교타로의 꿈은 초능력을 이용해 히어로가 되는 것. 링카의 기억엔 없었지만 교타로는 일전에 한번 링카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고 양아치를 때려눕히는 링카의 모습을 보고 히어로를 꿈꿔왔습니다. ダメだ。破滅に巻き込まれる。どうしたの？もう関わらないでください。 예상과는 다르게 한시라도 빨리 초능력을 몸에서 분리시키려고 하는 링카. 교타로는 얼마 전 만났던 펭귄을 찾는다면 초능력을 몸에서 분리시킬 수 있을 것 같다고 했고 자연스레 둘은 펭귄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いた！空飛ぶペンギン！ 어떻게 펭귄을 찾긴 했지만 한 소녀가 위기에 빠진 상황. 존재해선 안 될 날아다니는 펭귄을 잡기 위해 동물 수렵단체에서 포획팀을 보내놓은 상태였는데 링카와 교타로는 빠르게 포획팀을 제압하고 소녀와 펭귄을 구출했습니다. すごい！紫ちゃんちってお金持ちだったの？別にそういうんじゃなくて。お帰りなさい、お嬢様。 구해준 인연으로 에도야마 무라사키와 친구가 된 교타로와 링카. 무라사키는 유명한 야쿠자 가문의 외동딸로 엄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 밑에서 상당히 엄하게 자라왔습니다. 야쿠자란 이름 때문에 어릴 적부터 친구 하나 없었기에 무라사키의 유일한 행복은 방과 후에 패기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突然何の用だ。実は関東の島を全部わしらに譲っていただけねえかと思いまして。 무라사키가 친구를 초대한 역사적인 날에 에도야마의 부하였던 야쿠자는 초능력자를 데리고 세력을 전복시키려고 했는데 그 중엔 얼마 전 링카에게 얻어터진 블랙비스트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에도야마가에선 전투가 벌어졌고 무라사키는 순간이동 능력자에게 순식간에 납치. 블랙비스트는 링카와 리벤지 매치를 치렀는데
힘은 좀 부족하지만 이쪽은 초능력 사용의 프로, 인체는 통과할 수 없다는 링카의 약점을 먼저 파악해 링카를 두들겨 놨고 지난날의 복수를 하기 위해 링카의 집을 홀라당 태워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생존했지만 무라사키는 납치된 상태, 적들의 아지트를 찾아내는 건 쉬운 일이었지만 프로 초능력자들을 상대하기엔 링카와 쿄타로는 아직 숙련도가 부족했습니다. すまんがこいつを 딱 봐도 세계관 최강일 것 같은 린도가 출격하려고 했지만 먼치킨이 탄생하는 걸 막기 위해 아버지에게 반항하기 시작한 링카. 아버지의 비밀무기인 경봉을 훔쳐 적의 아지트로 향했고 총까지 쏘며 덤비는 야쿠자들을 무참히 때려 눕혔습니다. 化け物かてねあんだけ殴られりゃ普通入院だぜ誘拐した子はどこ 운이 좋은 건지 야쿠자 측에서도 내분이 일어난 듯 했는데 블랙피스트는 순간이동 능력자가 갖고 있는 돌을 훔쳐 그대로 도주. 순간이동 능력자가 블랙피스트를 따라간 덕에 이제 남은 건 불상처럼 생긴 야쿠자의 보스뿐. 하지만 보스의 능력은 몸 주변에 방어막을 치는 능력. 링카와 쿄타로는 상당히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나선환이라도 쏠 줄 알았는데 한쪽 날개를 상어로 만들어 보스 안에 있는 물고기를 그대로 집어삼킨 패기. 패기가 물고기를 끄집어내자 보스의 초능력이 사라졌고 빈틈을 이용해 쿄타로는 보스와 링카를 순간이동시켰습니다. 事情は知らんがどうもただごとじゃなさそうだな。はい 그 시각 딸을 쫓아온 린도는 우연치 않게 초능력자에게 쫓기는 블랙피스트를 구해줬고 상공에서 등장한 링카의 어시스트로 야쿠자 세력을 전부 제압. 이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된 듯 싶었습니다. まあコレクターの存在を確認できただけでも今回は良しとしよう。 얼굴을 링카 일행에게 드러낸 순간이동 능력자. 그녀는 쿄타로와 면식 있는 사이 같았지만 일말의 대화조차 없이 블랙피스트가 훔친 조각을 빼앗은 뒤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新しいお家が見つかるまでしばらくいるのはいいけどいただきます 집이 홀라당 타버리는 바람에 단골바 사장 집에 신세를 지는 린도네 가족. 린도에게 반한 쿠로이 코부시도 여차저차 같이 살기 시작했고 집은 없지만 일단 평화를 되찾은 링카네 가족이었습니다. 처음엔 하루라도 빨리 능력을 없애고 싶은 링카였지만 지난날과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링카는 쿄타로를 따라 영웅이 돼보기로 했고 쿄타로와 링카의 명 크로우 헤드와 하얀 소녀는 금세 매스컴을 타기 시작해 초능력자의 존재를 세계에 알렸습니다. 紫ちゃんもあの光る魚に物を触ると変なものが見えて 이들이 초능력을 갖게 된 건 빛나는 물고기 때문이었는데 무라사키 또한 빛나는 물고기를 만난 뒤 물건의 기억을 보는 능력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를 믿지 않자 무라사키는 당차게 집을 나왔고 본의 아니게 링칸의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どうせまだ帰る気にはなれんだろうからこれぐらいの荷物は必要かと思ってな持ってきた。 아직 초능력을 믿을 수 없지만 자신의 딸이 걱정됐던 아버지 무라사키의 소지품과 함께 엄마의 유품을 건네줬는데 무라사키는 엄마의 반지를 통해 딸의 탄생을 누구보다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봤고 그제야 아버지의 진심을 알아챈 듯 했습니다. 人からは教授と呼ばれている。さあ講義を始めよう。 감동을 깨고 나타난 교수라는 초능력자. 그는 대규모 환각을 이용해 링카와 무라사키에게 초능력의 진실을 알려줬는데 얼마 전 코부시가 훔치려고 했던 조각은 과거 파괴된 어떤 석판의 조각이며 물고기 형태로 뿜어져 나오는 석판의 에너지는 인간의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린다고 했습니다. その過程で魚を回収するコレクターが現れるのは分かっていた。 교수는 어떤 목적을 위해 인위적으로 이 에너지를 일본에 뿌리고 있었는데 교수의 최대의 걸림돌은 이 에너지를 회수하는 팩이란 존재가 나타난 것. 교수는 일주일 뒤 도쿄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란 선전포고를 한 뒤 링카의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その男多分知り合いだ東北斎僕を養子にした男さ 교수의 정체와 함께 자신의 과거에 대해 입을 여는 교타로.
쿄타로의 부모님은 어떤 내전국에서 학자인 아즈마 부부의 연구를 도왔습니다. 이들은 내전국에서 전설로 전해지는 석판을 찾았고 석판의 힘으로 초능력을 각성시켰지만 내전국 정부와 일본의 외교부는 석판의 힘을 독점하기 위해 초능력이 각성한 연구원들을 한 곳에 모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치유 능력을 갖고 있던 교수의 아내는 마지막 생명이 꺼질 때까지 남편을 치료했고 교수는 아내 덕분에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교수는 학자들을 죽음으로 몰 일본의 외교관과 내전국의 장군을 살해했고 부모를 기다리고 있던 쿄타로를 입양해 일본으로 귀한 교수에겐 미나미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녀가 바로 야쿠자를 도와주고 있던 순간이동 능력자. 교수는 딸까지 이용해 탐욕스러운 인류에게 철퇴를 내릴 원대한 작전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교수의 목적은 알 수 없지만 다수의 사망자가 나올 거란 것은 확실한 상황. 그리고 이들을 막을 수 있는 건 린카 일행뿐. 코부시와 쿄타로가 배를 멈추기 위해 먼저 갑판으로 올라갔지만 그들을 맞이해준 건 교수와 그의 휘하에 있는 강력한 초능력자들. 코부시와 쿄타로의 힘으로 이들을 멈추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見ろ京太郎これが真実の私の姿だそんな 환술에 걸려 코타로의 순간이동 능력도 봉인된 상태. 패기를 타고 날아온 린카가 미나미와 대치했지만 린카마저도 미나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この映像は一体何だ外部から？同志を募るためにここへ来た。 계획대로 초능력자의 존재를 세계에 알린 교수. 교수의 목적은 초능력자에 의한 세계 지배. 그 첫 시발점은 일본이며 멀지 않은 미래에 일본을 완전히 점령해버릴 거라고 했습니다. おい早く担架を 쿄타로는 교수에게 끌려갔고 린카와 코부시, 패기만 겨우 살아 돌아온 상황. 린카는 무력한 자신을 탓하며 아버지에게 훈련을 요청했고 린도는 딸을 위해 자신의 스승을 린카에게 소개시켜줬습니다. 이 팬더가 린도의 스승이자 천리한 능력자인 요구단이 팬더 옷을 입는 게 취미인 기괴한 노인입니다. 린카 일행이 뼈 빠지게 훈련하는 동안 쿄타로는 교수의 아지트에 붙잡혀 있었는데 교수는 언제든지 쿄타로를 죽일 수 있었지만 딸인 미나미가 쿄타로에게 연심을 품은 걸 알기에 아직은 이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쿄타로를 방치했습니다. 彼は大空歩君中学2年生でわしの弟子じゃ今日からお前たちには彼と組手をやってもらう 팬더의 제작까지 동원된 신체 강화 훈련. 오조라 아유무라는 소녀는 다소 왜소했지만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순식간에 린카를 제압. 중2병의 여성 혐오까지 탑재하고 있는 상당히 싹퉁바가지 없는 소년이었지만 린카의 동기부여를 위해선 이만한 인물이 없었습니다. 相手が攻めたらこっちも攻め敵の力を利用し関節技を決めろそれを何千回何万回と繰り返すんじゃ 아유무의 능력은 잠시 뒤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 그에게 한 판을 따내려면 적어도 두수합성 공격을 구사해야 했는데 도끼가 바짝 오른 린카는 단시간에 무술을 연마해 아유무에게 승리. 남은 건 전투 능력이 전무한 무라사키가 아유무에게 승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これはカンフー映画マニアのお父さんがオークションで落札したある達人のヌンチャク 무라사키의 능력은 물건의 기억을 엿보는 것이지만 이와 동시에 그 기억을 재현할 수 있는 능력. 즉 고수의 무기를 손에 쥐면 일시적으로 고수를 따라할 수 있고 이는 아유무를 쓰러뜨리기엔 충분한 힘이었습니다. 대신 훈련되지 않은 몸인 만큼 재현 시간은 20초가 고작입니다. 政府は関係各所に自衛隊を出動させて警備に当たるなど超能力者への警戒が強まりを見せています。 한편 일본에선 교수의 연설에 감화된 초능력자들이 곳곳에서 테러를 일으키기 시작했는데 이 때문에 초능력자에 대한 인식은 갈수록 나빠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정부에선 에스퍼 특별법을 창설하려는 등 초능력자들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링카 일행은 이런 범죄자들을 제압해 폐기의 힘으로 매번 능력을 수거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사건 발생 뒤에 후속 조치일 뿐 초능력자에 대한 공포는 세계에 점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뜬금없이 링카의 곁으로 돌아온 교타로 자진해서 탈출했다고 했지만 철두철미한 교수가 이를 가만히 놔뒀을 리가 없을 터 링카와 교타로는 그렇게 교수의 함정에 보기 좋게 걸려들었습니다. おお結構燃えんのな学校って 링카의 학교를 습격한 교수 휘하의 초능력자들 링카와 교타로가 학생들을 대피시키고 초능력자들과 맞섰지만 세뇌 능력자는 교타로와 링카의 친구들을 조종해 링카를 폭행하기 시작. 교타로는 다시금 미나미에게 끌려가 버렸고 링카는 이번에도 교타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죽을 정도로 두들겨 맞았지만 생명력 하나만큼은 끈질겼던 링카. 숨 돌릴 틈도 없이 학교에서 있던 에스퍼 테러가 전국에 방송되기 시작했고 일본 정부는 결국 모든 초능력자들을 포획해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에스퍼 특별법을 시행, 대에스퍼 특수부대가 강제로 에스퍼들을 포획하기 시작했습니다. 今だ漆島さんなんちゅうことじゃわしら敵ではないというのに 링카 일행은 습격한 군대를 피해 도망쳤지만 군대를 피해 달아난 건 무라사키뿐. 링카와 린도, 팬더는 결국 에스퍼 수용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한편 쿄타로는 미나미에 의해 외던 섬으로 떨어졌는데 이 섬의 위치를 모르기에 순간이동은 무용지물. 수없는 시도 끝에도 섬을 탈출하는 건 불가능했지만 쿄타로는 링카에게 돌아가기 위해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よしこれで当面の食料と飲み水の準備はできた 뗏목을 만들어 순간이동 시 바다에 떨어지지 않게 만든 쿄타로. 쿄타로의 강한 의지에 이끌려서인지 펭귄과 팬더를 이은 의외의 생물이 쿄타로를 도와준다고 했는데 読みったら遅い。ごめんごめん、ちょっと呼び出しがあってさ。 시간은 흘러 크리스마스가 다가왔고 교수 일당은 계획한 일본 점령을 시작. 국회의사당을 점거해 고위 관료들을 인질로 잡은 뒤 국회의사당 건물을 통째로 하늘에 띄워놨습니다. 지상에서는 미리 배치한 초능력자들이 대규모 테러를 일으키기 시작했고 평화로웠던 도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요미랑 카고라는 뭐하냐 이런 애들 안 잡고 さあ人間の皆さん、自殺しちゃってください。 테러리스트는 당연히 에스퍼 수용시설을 습격했고 교수의 뜻에 찬동하는 에스퍼들을 규합한과 동시에 수용돼 있는 링카 일행의 숨통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이젠 눈을 감고 사람을 패는 수준까지 온 링카. 인질이 없다면 봐줄 이유조차 없기에 멋지게 테러리스트들에게 라이더킥을 꽂아버렸습니다. ダメだ絶対に行かせんぞでもそれじゃ黙って見ている間にまた多くの人が死んじゃう。知ったことか 혼자 적진에 쳐들어가려는 링카와 링카를 막는 린도. 아니 무슨 주먹이 팔뚝만 하냐. 昔のあんたにそっくりじゃないか漆島さん鍋島 세계 평화는 고사하고 부녀 싸움이 진행되는 중이었지만 경찰들은 한때 영웅이라고 불리던 하얀 소녀에게 일본의 미래를 맡기기로 했고 잔존한 군인들과 장비를 총동원해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초능력자들의 뚝배기를 깨고 다니는 링카. 얼굴을 비추지 않고 있던 무라사키와 아이무, 코부시 역시 다른 곳에서 초능력자들과 고군분투하고 있었고 식량 제로에서 1화 만에 몰살당한 특전 사과도 미나미의 발을 묶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藤川リカお父さん、 국회의사당을 탈환하기 위해 린도의 능력으로 전력을 국회의사당에 돌입시켰고 지상의 테러리스트를 정리한 무라사키 일행은 패기를 타고 국회의사당으로 향했습니다.
ルシバ욕 한 번 구수하게 하고 덤비는 미나미와 링카의 일기토가 진행되는 동안 무라사키 일행은 코스프레 듀오와 대치, 붉은 무사는 고부시의 필살기에 파란 무사는 무라사키와 아유무의 일격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졌습니다. 戦う気がないならここで死ねお前にあいつは渡さない 링카와 대치하고 나서야 진심을 말하는 미나미. 사실 미나미에겐 쿄타로의 사살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교수가 일부러 쿄타로를 해방시켰던 날 링카와 쿄타로는 모두 학교에서 죽을 예정이었습니다. 미나미는 교수에게 들키지 않고 쿄타로를 구해야 했는데 그녀가 생각해낸 최선의 수단은 쿄타로를 무인도에 가둬두는 것. 엄마가 죽고 아빠가 복수에 미쳐버린 순간부터 미나미 곁에 남은 가족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쿄타로뿐이었습니다. 자연스레 미나미는 쿄타로에게 연심을 품었고 교수 밑에 있는 한 쿄타로와 함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쿄타로는 언젠가 집을 나가 링카를 만났고 미나미의 곁으로 돌아올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쿄타로는 링카를 선택했습니다. この頭蓋粉砕キッ 간부들을 쓰러뜨리니 국회의사당은 지상으로 낙하. 린도의 능력과 근력으로 국회의사당을 무사히 착륙시켰고 링카는 코부시와 함께 최종 보스인 교수에게 향했습니다. 기세등등하게 도착했지만 교수에게 상대가 안되는 링카와 코부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드디어 기다리던 그 녀석이 도착했습니다. 교수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페리컨과 함께 등장한 쿄타로. 이 페리코라는 페리컨은 짝짓기 상대를 찾아준다는 조건으로 쿄타로를 도와줬고 쿄타로는 교수의 능력이 약해진 틈을 타 코부시와 링카를 구출. 드디어 쿄타로는 교수와의 인연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되는데 ようやく獲物が食いついたようだ。行け京太郎。 느닷없이 등장한 헐거벗은 근육몬. 교수는 지금까지의 일이 모두 이들을 꿰어내기 위한 작전이었다고 했고 링카와 함께 히어로가 되란 마지막 말을 남긴 채 쿄타로를 탈출시키고 의문의 불꽃에 휘말려 산화했습니다. そこかしこで犯罪が起き超能力者による事件は増加の一途じゃ 교수의 테러는 일단락됐지만 사건 이후 도시 곳곳에선 초능력자들의 범죄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やろうよ東さん超能力に勝てるのは超能力だけだから 앞으로의 해답을 찾기 위해 계속 영웅으로 남으려는 링카와 쿄타로. 이들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진짜 화딱지나게 여기서 끊어버리냐?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표고버섯입니다. 오늘의 애니 리뷰 도쿄 ESP였습니다. 매우 분노하는 애니 결말이니 빠르게 결말 요정으로 변신해 원작의 결말을 알려드리려는데 근데 이걸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되나? 애니메이션이 1부까지의 이야기고 2부에선 렌과 제우스라는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렌은 일종의 봉인 능력자인데 봉인 능력은 세상에 단 한 명만 존재할 수 있는 능력. 이 봉인 능력을 찾아 헤매는 진짜 흑막 이사회라는 세력은 렌의 존재를 파악하고 렌을 포획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링카 일행과 격돌하게 됩니다. 이사회는 아크의 힘을 이용해 인류의 왕으로 군림하려 했는데 아크란 인간을 진화시킨과 동시에 인간임을 포기하게 만드는 판도라의 상자. 아크의 진짜 힘이 각성한다면 모든 인류는 초능력을 얻겠지만 인간의 감정과 사고는 정지하며 의식은 하나로 통합돼 기계 같은 진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사회는 해방된 아크를 다시 하나로 모으는 봉인 능력을 찾아 헤매는데 이를 봉인하는 유일무이한 능력이 바로 렌의 능력. 그렇게 이사회는 링카 일행을 저지하고 렌을 포획했고 렌과 아크를 이용해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교수는 아크의 본질을 이미 이해하고 있었고 이사회의 행동을 막기 위해 과장된 테러로 초능력자들의 위험을 수면 위로 드러냈던 것인데 교수의 악행 덕분에 인류는 이사회에 빠르게 대항할 수 있었고 난세 속에서 링카와 쿄타로란 영웅이 탄생했습니다. 이사회를 저지하고 마무리되나 싶었지만 이사회의 간부 클로디아는 아크의 힘을 독점해 라스트 보스로 등극. 링카와 동료들이 클로디아에 맞섰지만 아크의 강대한 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크는 인류를 위해 기적을 일으켰고 아크에게 힘을 받은 패기는 거대한 상어를 이용해 지구 전체의 초능력을 회수. 렌의 능력 또한 회수함으로써 아크는 다시 상자로 봉인됐고 이로써 세계의 모든 초능력은 사라지고 인류는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는데
2부의 내용도 꽤나 흥미진진합니다. 코믹스가 일본에서 꽤 히트를 쳐 애니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는데 애니를 망쳐버린 탓에 국내 인지도가 엄청 낮아져 정말 안타까웠어요. 식령 작가의 작품이라 애니에서 식령 인물들이 출연하는 팬서비스도 있고 나름 중반부까지는 정말 괜찮은 작품이었는데 왜 이 쿨로 구성을 안 했는지 정말 개탄스러웠습니다. 원작은 완결까지 정발화돼서 아마 만화 카페 같은 곳에 가면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 오늘의 애니 리뷰 코믹스의 위상을 반도 못 따라간 비운의 작품 도쿄 ESP였습니다. 진짜 12화 보고 숨이 턱 막혔어요. 이럴 거면 오리지널 엔딩으로 내지.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밍나 맞다네.